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9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 뷰티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 뷰티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 미용 헬스 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 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 손발톱 관리 제모 왁싱 등 위생 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상태 점검과 감정 회복,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봄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휠체어 동선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맞춤형 공간 조성 등 기본적인 서비스 여건을 갖추는 동시에 복지관 재활병원 등 기존 공공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 등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연계,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처럼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생 뷰티 치유 서비스 역시 단순한 미용을 넘어 보건 위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돌봄 영역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은 프로그램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경미한 증상이 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파주 2, 은 31일 파주 상담소에서 경기중증 중복뇌병변 장애인 부모회, 이하 경기중애모, 파주지회 장미라 대표 등 학부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파주 지역 특수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미라 경기중애모 파주 대표는 파주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제기해주신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복임 의원, 80세 이상 택시비 지원 등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사,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 노동, 의료, 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 사업,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층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대 유형별 맞춤형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또한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가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 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택시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80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시범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르신들이 병원 복지시설 생활권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도민이 교통복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희망의 사다리 놓다. 장애인 고용협약 힘 보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국민의힘, 용인 6, 12월 24일, 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마우, 체결식에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하며 특히 교육 현장은 우리 사회의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공간인 만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직업재활복지 예산 복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지난 30일, 화,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과 복지 예산 복원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을 위해 임효순 협회장, 최신훈 사무국장, 함창욱 이사, 박미선 별내한뜻 실터 원장이 남양주 상담소를 직접 방문했다. 임효순 협회장은 복지 예산 삭감으로 현장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남양주 지역 직업재활시설들로부터 정경자 의원에 대한 호평을 듣고 간담회를 요청하게 됐다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의원님의 첫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정성이 예산 복원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의회를 믿고 기다려주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산 제도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24일 수 성사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마우에 따라 2025년 1월 중 실무 중심의 TF 태스크포스가 공식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이 공유되며 TF 논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 내 장애인 고용 확대는 물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고용 구조를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이날 일정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진저북 소재 빈누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정책을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현장, 그리고 도민과 끝까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